안녕하세요. 어, 요즘 날씨가 많이 덥죠? 지금이 음력으로 6월인데, 음력 6월은 삼복더위로 가장 뜨거운 여름이 속해 있는 미토의 미월입니다. 사주는 책 속의 글자보다 자연에서 얻는 깨달음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으니까 계절의 감각을 느끼는 것도 중요합니다. 더운 여름의 미토를 생각하면서 개미 일주를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개미 일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미일주는 일지 배우자 자리에 편관인 미토를 깔고 있는데요. 12운성으로는 묘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미토 지장간 속에는 재성인 정화, 식상인 을목, 관성인 기토가 들어 있습니다. 재성인 정화는 일지 미토를 보아서 12운성으로 관대에 놓이고, 식상인 을목은 양지, 관성인 기토는 재성인 정화와 화토동법으로 같으니까 같은 관대에 놓이게 됩니다. 일간계수는 산명통에서는 출림이라 해서 봄에 내리는 장마비라고 하고, 생명수, 감로수, 깨끗한 물 등을 의미하는데, 병화가 양 중에 양이라면 개수는 중에서도 음을 뜻합니다. 동물로는 박쥐를 의미하는데, 박쥐가 야간에 활동을 하니까 두 가지의 마음을 갖는 기회주의 속성을 보이기도 하고 비밀이 많은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미토는 화원이라 해서 꽃밭을 의미하고 미역성 또는 천역성이라 해서 역마를 뜻합니다. 일지의 미토는 현침에도 해당되니까 역마와 현침으로 인해 직주의 이동이 많게 됩니다. 그리고 부부 사이가 원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미토는 이음 사양으로 가장 뜨겁다고 하는 삼복의 더위가 있는 염천지기의 6월이라서 수기가 없는 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미일주는 금수가 오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미토는 어리석다는 뜻의 매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개미일주는 일주 자체가 신약하기 때문에 큰 꿈이나 큰 포부가 있는 사람은 아니어도 꾸준히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장사나 사업가처럼 모험심이나 큰 돈을 만지려고 하기보다는 평범하지만 열심히 내 일만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에 대한 꾸준함과 열정이 있으니까 한 가지를 파고들어서 전문 직업을 갖는다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개미일주는 개미처럼 죽어라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이라서 노력하는 성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주는 윗사람을 잘 만난다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미일주는 반드시 인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미토는 묘지에 해당되니까 식복이 있어서 성공한다 해도 육친의 덕은 없어서 떨어져서 살거나 업상대체할 수 있는 직업을 갖는다면 육친의 흉화는 피해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장간 속에 식재관을 다 가지고 있어서 연애운이 빠르다고 할 수 있고, 미토는 만미자와도 연관이 되어서 맛에 대한 일가견이 있는 미식가들이 많고 입맛이 까다로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장간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일지 미토는 편관이면서 12운성으로 묘지에 놓이고, 미토 지장간 속에 있는 재성인 정화는 일지 미토를 보아서 12운성으로 관대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재성은 묘궁 뒤좌에 해당이 됩니다. 개미일주는 나를 도와주는 것보다도 나의 힘을 빼는 식재간으로 되어 있어서 신약한 일주입니다. 그러나 식재간을 깔고 있어서 말 그대로 개미처럼 부지런하게만 산다면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는 식복이 타고난 일주입니다. 그리고 묘궁 속에 있는 부친과는 무정할 수 있습니다. 남명의 경우는 배우자가 관대의 옷을 입고 있으니까 이것을 환자복이라고 본다면 병약할 수 있고 배우자와는 무정하기 쉽습니다. 나 또는 배우자가 의학업, 종교, 활인업 등의 분야에 종사를 한다면 업상 대체로 보아서 피해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장간 속의 식상인 을목을 살펴보면 일지의 미토를 보아서 양지에 해당이 되니 묘궁 양좌에
놓이게 됩니다. 묘궁양 또는 묘궁묘는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조용한 성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양에 놓인 것은 내가 남을 기르고 교육하고 돌본다는 것이 될 수 있고, 반대로 내가 요양을 받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명의 경우는 자식은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잘 할 수 있으나 묘공에 놓이니까 자식과는 숙명적인 인연으로 귀한 자식이기도 하고 병약한 자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미토는 목의 고지로 보아서 식상의 고지 또는 묘지이니까 자식으로 인한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장간 속의 관성인 기토를 살펴보면은 일지 미토를 보아서 재성인 정화와 화토동법으로 같이 가니까 같은 관대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토 관성은 묘궁대자에 해당이 됩니다. 관대는 옷을 의미하니까 전문직의 가운을 입은 직업에 종사할 수도 있어서 의료직이나 종교 할인업의 분야에 종사한다면 업상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여명의 경우는 관성이 묘궁에 있으니까 부성인묘에 해당하고 능력은 있는 남편이라 해도 묘궁에 있으니까 큰 뜻을 펼칠 수 있는 사람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묘궁에 있는 남편을 무시할 수 있고 부부 사이는 원만한 관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명은 배우자를 고를 때 까다롭게 고르지만 이 사람이다 생각하고 결혼하고 보면 그 중에서 제일 못한 사람과 결혼하고 나중에는 후회하면서 여명 자신이 가구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묘공대의 모습은 아픈 사람의 모습이기도 하니까 실제 남편이 아픈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남명의 경우는 자식은 머리가 좋아서 공부는 잘할 수는 있어도 묘공이라서 공부로 성공하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인성이 없으니까 인성을 인종에서 살펴보면 신금이 일지 미토를 보아서 묘궁 세종에 놓이게 됩니다. 개미일주는 신유가 인성공망이라서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잘했어도 학난이나 학마가 따를 수 있어서 공부로는 성공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미일주는 나이가 들어서 공부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인성을 문서로 본다면 묘공세에 놓이니까 부동산과 같은 문서나 자격증과 같은 문서를 활용한 재성의 수입으로 편안하게 잘 사는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모치는 묘궁 속에 있어서 무정하고 영향력이 약해 보이는 듯 하지만 새로 있으니까 모친의 영향력을 받게 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미일주에 대해서 요약해 보았는데요.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개미일주는 그야말로 말 그대로 개미처럼 부지런한 사람으로 일지영마에 식재관을 두어서 일생 동안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식복이 타고났기 때문에 열심히 일한다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에 대한 욕심이 지나치게 된다면 많이 번 만큼 다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미일주는 개미처럼 꾸준한 노력으로 식복을 누릴 수는 있겠지만 육친으로 인한 흉화는 피해가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종교 할인업 등으로 주위에 베풀면서 덕을 쌓아간다면 업상대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일주로는 일주만 놓고 분석한 내용들입니다. 일주론만 보면서 사주가 맞다 틀리다 할 수는 없습니다. 사주의 전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운의 흐름은 어떤지 그런 것들을 다 잘 살펴서 사주 통변은 달라지게 된다는 것 또한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열심히 영상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하게 건강 잘 챙기시는 행복한 하루하루 되십시오.